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정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해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가 한우 사료로 개발돼 사육 비용 절감과 축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막과 함께 국내 해조류의 수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정부에 이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어렵지 않나 싶은데 반발이 거셉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국회 정무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부 기념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복절, 3.1절 등 5대 경축일 이 노래마저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을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보훈처와 국무총리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34주년 5.18이 한 달가량 남아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5.18 기념곡 지정은 어려워졌다라는 선언이고요. 5월 단체 역시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면 돌파를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래 한 곡 가지고 이렇게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지정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참 구차한 변명같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태도대로라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5.18 34주기 행사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가 오늘 국가보훈처로부터 다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보훈처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업무보고가 중단됐습니다. 광주 지역 고교생들은 교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고등학생 학생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회 정례회에서 학생회 주관으로 교내 5.18 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회는 또 5.18 묘지 방문과 민주열사에게 편지 보내기 등을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에서 결의 내용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후보로 윤정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역 정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윤정현 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오전 일찍 광주시당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윤정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장 공천권을 국회의원 몇 명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장 시민선거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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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특정인 지지 선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명백한 경선 개입입니다. 심판들이 경기장에 뛰어든 격입니다. 5.18 일부 단체는 구태 정치를 반복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명의 국회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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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윤정현 전 위원장은 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개혁 공천을 하지 않으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며 전략 공천이 젊은 피나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장 전략 공천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지역 정가를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광주시장 후보로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을, 전남지사 후보로 이중효 가천대 교수를 확정했습니다. 이정재 위원장은 광주교육대 총장 등을 역임했고, 이중효 교수는 영암 출신으로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새누리당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는 사실상 경쟁 후보가 없어 무난하게 공천 절차를 마쳤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평균 7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지방자치 모니터단이 발표한 공약 이행률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은 61.27%로 조사됐습니다. 구청별로는 광주와 동구가 가장 높았고 서구와 남구 등의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은 69.44%였고 가장 높은 곳은 영광군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주도해 진행해온 산자부의 첨단 스마트 강판 사업의 심각한 사업비 누수가 확인됐습니다. 용역사업 대금 등이 부풀려지면서 30억 가까운 돈이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진행해온 1,34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강판 사업. 이 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강판 만드는 연구 장비를 제작해 설치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직원 한 명 없는 가상의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하지도 않은 용역을 한 것처럼 꾸며서 사업비를 챙겼습니다. 전체 사업비 45억 원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빼돌린 액수만 28억 원. 의문은 사업을 주도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런 적지 않은 자금의 누수 과정을 정말 파악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장비 설치할 때 그때 담당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이 정도 안 된다는 포스코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참여기관이 직접 연구비를 받는 시스템이고 총괄기관이라 해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 횡령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도 얘기가 그럴때요. 이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사업 진행 시스템상 또 다른 사업비 누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노동자연대 등이 택시기사의 법정 임금을 보장하고 불법 도급 택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치단체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택시회사의 탈세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 도급 택시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오락실 파파라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단속이 심할 때는 문을 닫고 피했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게임장들을 단속하기 위해 게임을 불법 개조하거나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200여 건의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100명 가까이 입건된 바 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6살 김용만 씨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공개 수배된 김용만 씨는 키 172cm가량으로 마른 체격에 더벅머리를 하고 있으며 도주 당시 검정색 뉴발란스 운동화에 청바지를 착용하고 검정 티셔츠와 등산복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와 공범으로 범행을 저지른 25살 박모 씨 등 2명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가 열리면서 국내 해조류의 수출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현장에서 수출 계약서까지 작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해조류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완도의 한 호텔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20여 개 업체와 호주와 미국, 영국 등 해외 바이어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견본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해외 바이어들은 꼼꼼하게 살피며 시장성을 따졌습니다. 김밥용 김, 원료를 공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은 양이 또 소주로 수출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I make my mind up when I get back to Australia, but I have a good feel maybe with this product. I have to work with it a bit more maybe. 수출 상담회에서는 국내 업체와 미국 바이어 간에 100만 달러어치 수출 MOU가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한일 해조류 관련 기업 13개 업체가 3천여만 달러 수출 계약식을 갖는 등 박람회가 해조류 수출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람회를 개최하는 목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조류 가치를 세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상담회가 그런 부분을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국내 해조류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7월부터 광주의 교통카드 한페이 카드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실행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름 패션이 가장 먼저 유행하는 지역은 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가 초여름 날씨를 선보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여름 아이템의 지역별 구매 고객 비중을 분석한 결과 호남에서 전체 판매량의 57%가 집중됐고 영남 지방이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의 여름 패션 제품 구매 비중은 26%, 강원도는 5%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2개 상장사 가운데 유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국철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12개 상장사의 유동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국철강이 372.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로 단기 채무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부국철강에 이어 화천기공과 동아에스텍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소고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한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를 개발해서 한우 농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우 2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 나주의 한 농가. 여느 농가와는 다르게 사료에 붉은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4년 전 사료를 바꾼 뒤부터 농가는 물론 한우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증체율이 높고요. 그리고 마블링 형성이 잘 돼가지고 높은 등급이 나오고요.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변화를 가져온 사료의 원료는 복분자 찌꺼기. 술을 빚고 남은 복분자 찌꺼기에 맥주 찌꺼기와 일반 사료 등을 배합해 발효시키는 것이 복분자 사료의 핵심 기술입니다. 복분자와 맥주 찌꺼기를 이용한 사료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에 최종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농가 5곳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생육 기간이 150일까지 단축됐고 50%에 불과했던 특등급 비율도 최대 70%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마리당 최대 90만 원까지 사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소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량이 줄어들어 축사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사료하고 틀린 점이 그 점이 좀 틀리다고 보고 친환경적이고 완전히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발효 기술이 응용된 복분자 사료. 고부가가치 한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장에 김현욱 1기 이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 8명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강현욱 이사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사 선임과 이공대 총장 선임 등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대 2기 이사회는 지난 1월 구성됐지만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와 대학 측의 지지를 받는 이사들의 대립으로 석 달 동안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해 학교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희곤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선행학습금지법의 대책으로 고교 2, 3학년의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수능에 대비해서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에 교과 진도를 끝낸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적은 일반고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고교 2, 3학년 과정을 통합해서 자신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병도 전 안철수 대선 후보 간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북구청장 경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도 전 간사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주민 중심의 북구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북구청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간사는 주민 중심 예산제 발전과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마운드 부진과 투타 부조화로 어렵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 기아. 이번 주는 한화, SK와 각각 3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4할대로 떨어진 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홈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3연전. 사제지간인 김응용 감독과 선동열 감독이 각 팀의 사령탑으로 올 시즌 첫 대결을 펼칩니다. 한화는 벌써 2번의 수입회를 당하며 3연패에 빠져있고 기아 역시 투타의 부조화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선두권 SK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한화전에서 최대한 많은 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선발은 한승혁인데요. 입단 4년차 강속포 투수 한승혁은 입단하자마자 어깨 수술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한승혁은 올 시즌 중간 개투로 2번 등판했는데요. 150이 넘는 강속구로 강타자들을 삼진으로 잡아내는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한승혁에 맞서는 한화의 선발은 좌완 투수 엘버스입니다. 지금까지 1승 1패를 기록한 엘버스는 구속은 느리지만 날카로운 제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잘 맞은 타구인데요. 좌익수가 뒤로 이동. 자, 좌익수 펜스 칙. 이번 한화전에서는 호랑이 유니폼을 벗고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용규 선수와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용규 선수는 어깨 수술로 타율 1할 9푼, 출루율 2할대로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2, 3차전에는 기아의 주축 선발인 홀튼과 송은범이 등판하는 만큼 위닝 시리즈를 기대해봅니다. 주말 시리즈는 휴식을 취하고 온 SK와 문학에서 만납니다. 시즌 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K, 버거운 상대인데요. 1차전에는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만큼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4호 선발이 마운드에 오르는 2, 3차전에는 강한 공격력으로 타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아 타선에서는 최다 안타를 기록하고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4할대로 1번 타자 이상의 몫을 하고 있는 이대형과 12경기에 출전해 홈런 4개를 기록한 필이 기아의 공격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SK 타선 역시 무섭습니다. 올해 9승 중 4번을 역전승으로 가져갈 정도로 경기 막판까지 타선의 집중력이 강한데요. SK전에서 반전을 꾀하며 초반 어려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현재 기아는 6승 8패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한화는 4승 9패로 8위입니다.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6시 30분 한화 1차전이 열리는데요. 한승혁 선수의 첫 선발 데뷔전입니다. 사세제 선발로 멋지게 첫걸음을 떼길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법의 날을 맞아 어제부터 법의 날인 4월 25일까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오는 25일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생활법률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에어컨 모듈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성을 25%나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에어컨 생산 방식을 컨베이어 라인에 세워 생산하는 방식에서 제품을 높여 조립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난해에 비해 1인당 생산성이 25%나 향상됐고 품질성도 50%까지 개선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수요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에어컨을 야간 생산할 계획입니다.